짠. 건우 뭐 네? 또 무슨 기사를 보고 있었나요? 우리 건우. 컬링. 컬링이요? 그래요. 자, 어제부터 이렇게 몇몇 유명한 녀석들의 루이스 구조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H3PO4, H3PO4 요거 요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내가 뭐 하나 그려보라고 했었거든요. 바로 이제 요거 P410 보이시죠? 요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그 H3PO4에 대해서 얘가 만약에 산해리를 다 해버리면 PO4 3- 이온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요 둘의 이제 각각의 이름은 자, 이 녀석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산이. 얘 이름은 얘 이름 분산이요? 얘 이름은 포스포릭 애시드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음이온이 됐을 때는 포스페이트 이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그 노멘클레이처 이게 이름 붙이기 이번에 낸다고요, 안 낸다고요? 네, 안 돼요. 네, 뭐 제가 세 그래요? 번 물어봤는데 쌤이 안 된다고. 알았어. 아니 그 이름 산 이름은 낸대요? 아니 선생님 된다고 했던 거 근데 같은데. 저 산 이름은 그때 쌤 쌤안 설명하면서 된다 했어. 한거 같아. 제가 세 번이나 물어봤어. 세 번. 쌤 이거 나와요. 세 번이나 물어봤는데 저희가 어제 수업했던 절대 안 거. 응. 그거는 내 뭐 클로러스 이런 클로릭 이런 거요?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혹여나 노멘클레이처 나온다고 하면 그 이름 붙이기 막 쫙 정리되어 있는 자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혹여나 낸다고 하면 드릴 테니까 그거 그냥 외워서 하시면 돼요. 근데 노멘클레이처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냥 몇 개 표만 기억해 두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알고 있는 거여서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 알겠습니다. 자, anyway. 그래서 요게 PO4 3- 이온의 루이스 구조인데 이때 여기서 8라는 말이 있는 건 뭐냐면 요 산소의 공명 구조가 나타나는 음이온 요럴 때 뒤에 8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포스포릭 애시드의 음이온인 건 알겠는데 하필 이제 왜 뒤에 어미가 IC에서 8가 됐냐라고 한다면 그 음이온이 됐을 때 공명 구조가 마구마구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이제 8란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음이온 루이스 구조를 딱 그렸는데 이때 여기서 이 각각의 산소에 단일결합으로 연결되는 산소의 형식 전환은 마이너스이지만 이때 이중결합하고 단일결합이 구분이 된다고 했어요. 사실은 구분이 안 된다 그랬어요. 실제로는 구분이 안 되고 결합력, 결합끼리 이런 게 다 똑같다고 했었죠. 그걸 뭐로 설명했었어요? 저번 시간에 공명구조로 설명을 했었다고. 기억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려질 때 이 인의 입체 구조는 뭐가 된다 그랬어요? 바로 사면체 구조가 된다. 그리고 사면체 구조일 때 여기 있는 인의 혼성 오비탈은 sp3라고 했다. 알겠죠? 그 루이스 구조는 계속 외워야 된다고 했고요. 루이스 구조는 나와 있는 걸 외워서 그릴 수 있으면 사실은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나눠드린 그 연습 문제 책 공부를 좀 많이 하셨다가 실제 이번 시험에 나올 때는 루이스 구조부터 먼저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외우고 있으면 진짜 금방 풀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이게 외우는 게 어렵지가 않아요. 왜 안 어렵냐면 내가 외우라고 했지만 그렇다면 뭐 한 2천만 종의 모든 루이스 구조를 외워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생긴 게 똑같은 게 많죠. 루이스 구조를 그리다 보면 이렇게 그룹별로 똑같이 생긴 애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 위주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금방 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루이스 구조는 내가 나눠드린 연습 문제 꼭 풀어보시고 이번 시험에서 다들 득점을 해주시기 바래요. 자, 어쨌건 그래서 이제 인산이온을 그렸는데, 그래서 뭐 잠깐 예를 하나 더 들자면 혹시 요거 P4 올 때는 아는데. 그 전에 잠깐만요. 요거 자, 얘 이름은 아세트산. 얘 이름은 이제 아세틱 애시드죠. 우리말로는
우리말로는 초산이에요. 식초라. 여기서 초자의 뜻은 시다. 식초 알겠죠? 그래서 이제 아세틱 애시드 이거나 초산인 거지 아세틱 애시드는 좀 이상한 말이죠. 그렇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아세틱 애시드라고 해야지 아세트산 이건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아니면 초산이라고 하거나 이해했죠? 그 목지스럽죠. 뭐라고요? 뭐가요? 아니 아세틱 애시드라고 하거나 초산이라고 하거나 알겠어요? 아세트스러운 산. 그건 좀 원래 이상한 표현이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 뭐 아세트산이라고 해도 뭐 상관 뜻은 통하지만 뭐 anyway. 자 그래서 이때 얘 같은 경우 산해리를 하죠. 어디서 여기 있는 요 수소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저 H 플러스가 짜잔 이렇게 이제 떨어진다고 하고 나머지 것들을 그리면 그래서 짜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 요 산소하고 수소 사이에 요 결합 전자가 여기 있는 이 산소의 이제 비공유 전자가 될 거란 말이에요. 자, 이때 여기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가 나타난다? 공명 구조가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공명 구조가 나타나느냐? 요렇게. 그럼 요렇게라는 게 뭐냐? 여기에 있는 이 파란색 비공유 전자가 요 중심 탄소한테 전자를 주면 저 탄소가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요 예전 파이 결합 전자를 반대쪽 산소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새롭게 전자 분포를 그리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파란색 전자가 이리 왔고요, 노란색 전자가 이리 간 거예요. 다시 형식 전환은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이쪽 탄소산소 결합하고 이쪽 탄소산소 결합이 차이가 있다, 동등하다? 이쪽도 완전히 동등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탄소산소 결합, 이 탄소산소 결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이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럴 때 얘 이름이 자, 얘 이름은 아세틱 애시드라고 했잖아요. 그럼 얘 이름은 아세테이트 이온이라고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기서도 어떤 어근이 쓰이고 있어요. 에이트라는 어근이 쓰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음이온은 음이온인데 산소를 통한 공명 구조가 나타날 경우에 에이트라는 어근을 써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 뭐 그냥 슬쩍 한번 들어놔요. 됐죠? 자, 그러면서 내가 어제 요 인상과 관련해서 이제 요거에 대한 가장 이제 응용 버전 P4O10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거든요. 쟤 그려보라고 했는데 그려본 사람? 까먹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자, 그러면 자, 한번 그려보도록 해요. 자, 어떻게 생긴 거냐. 자, 따라 그리지 마시고요. 내가 다 그리고 나면 그리세요. 약간 수정수정 해가면서 그려야 돼가지고. 저거 한번 그린 적 있던 것 같아요.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오케이. 자, 이겁니다. 그리세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이아몬드에서 나타나는 입체 구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유사하긴 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실리케이트라고 하는 녀석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다이아몬드나 실리케이트는 이제 그 분자로 존재하진 않지만 얘는 딱 분자로 존재해서 여기까지만 딱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우선 그리세요. 그리고 이제 뭔 말인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가져오라 시킨 거예요? 그래요. 자, 관건은 어떻게 그리자는 거냐면 인마다 무슨 입체 구조가 나타나겠어요? 인마다. 인마다 모두 다 삼연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도 삼연체가 있고 얘를 중심으로도 삼연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모든 인마다 삼연체의 입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인 4개를 한꺼번에 저렇게 입체적으로 연결한 거죠. 요런 표현 알겠죠? 그러니까 입체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끊어서 그린 거고요. 네. 자, 건우 그렸어요? 그래요? 어디 보자. 오, 그래. 잘했어요. 그래, 잘했어. 혹시 누가 또 보시나? 자, 됐나요? 자, 한번 보시면 여기 사실 얘가 됐건 요 인을 중심으로 사실 얘가 결합선이 지금 몇 개 그려져요? 네, 5개. 어쨌건 결합선이 5개가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네. 왜? 인의 최외곽 전자가 몇 개니까요? 인의 최외곽 전자가 5개라서요. 그래서 뭐 어디는 단일 결합이고 어디는 이중 결합이긴 하지만 다 포함해서 짝대기는 5개가 그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최외곽 전자가 5개고 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옥텟은 안 만족하죠, 여기선. 형식자가 0. 그렇지. 인의 결합선을 5개 그리는 이유는 그렇게 되면 이 녀석의 형식 전화가 자연스럽게 0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그려진 이 기본을 이 각각의 인의 위치에서 고스란히 찾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인은 기본적으로 다 결합선이 몇 개 그려져 있어요? 5개. 다 모든 인들의 결합선이 5개 다 그려져 있죠. 그리고 또 당연히 또 산소는 또 결합선이 몇 개 그려져 있어요. 산소는 전부 다 결합선이 2개씩 그려져 있죠. 그럴 경우 산소가 또 뭘 만족하죠? 그렇죠. 산소가 결합선이 2개가 나가면 뭐 요것도 마찬가지지만 옥텟도 만족할 뿐더러 당연히 또 형식 전화 역시 자연스럽게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루이스 구조로 놓고 그릴 때는 저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결합선을 2개씩 그리면 가장 적절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모든 산소는 결합선이 2개고 모든 인은 결합선이 5개이기 때문에 얘는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 루이스 구조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인을 중심으로 어떻게 돼? 삼연체 중심이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독특한 구조가 있다라는 정도 그냥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디 학교 시험에서 한번 나왔어가지고 내가 이제 기억이 나서 한번 그려봤어야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H3PO3 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H3PO3 H3PO3 자, 얘 같은 경우 이름을 부르자면 뭐가 될까요? 아인산. 이름을 부르자면 뭐가 될까요? 아인산. 맞습니다. 바로 포스포러스 애시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아까는 앞에 이제 끝 어미가 IC였죠. 그래서 IC가 뭐로 바뀌었어요? OES로 바뀌었죠. 그럼 이제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얘는 산소 하나 떼어낸 거. 그럴 때 이제 OUS라는 말을 쓴다고 했어요. 이때 이제 우리말 번역은
아인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얘는 이게 뭐 중요하다고 해야 될지 안 중요하다고 해야 될지 얘는 좀 논리 구조에서 좀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는 좀 예외적인 녀석인지라 좀 특별한 애여서 어떻게 되냐면 우선은 이럴 수 있어요. 우선은 자 인이라고 하면 최외곽 전자가 몇 개죠? 네. 인이라고 하면 최외곽 전자가 5개란 말이에요. 그죠? 5개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얘가 그럼 5개면 이 상태에서 산소도 3개고 수소도 3개면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산소를 놓고 산소의 최외곽 전자는 6개잖아요. 그리고 또 다르게 수소는 최외곽 전자가 하나니까 이 상태에서 산소 수소는 단일결합, 산소 인을 단일결합.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연결을 시키면 요 수소도 요 산소도 옥텟을 잘 만족하게 되죠. 뭐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 가만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구조는 요 인이 여기에 그냥 요렇게 저렇게 인을 중심으로 저렇게 산소가 OH 3개가 붙어 있는 루이스 구조를 그려볼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렇게 그리면 뭐 좋은 점이랄까? 뭐 좀 이렇게 체계적이랄까? 이렇게 그리면 이 인이 어떻게 돼요? 인이 바로 옥텟을 만족하게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옥텟 자체를 만족하는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아요. 그거는 우리가 보통 안정성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H3PO3가 이렇게 생긴 건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앞에서 그렸던 인산에서 요 이중결합 산소를 떼어내고 이렇게 이제 OH를 3개를 연결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다 이런 말이지.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희한하게도 얘가 희한하게도 얘가 실험 결과를 만족하지 않아. 왜 만족하지 않느냐? 여기 잘 보면 이렇게 H3PO3를 이렇게 그리면 여기서는 산성수소가 3개가 나타나야죠. 자, 산성을 띠는 수소가 3개라는 얘기는 산해리를 할 수 있는 수소가 3개가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루이스 구조 이론상에서는 어떻게 산해리를 할 수가 있냐면 아까 그렸던 PO4 3-처럼 얘가 산해리를 할 수도 있고 얘가 산해리를 할 수도 있고 얘가 산해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H 플러스가 저기 3개가 다 떨어져 나올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놀라웠게도 적정 실험을 해보면 3양성자성 산이다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H 플러스가 3개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고 적정 실험을 하면 실험이 데이터가 뭐냐면 맞아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다가 이게 아니라 얘가 좀 다른 모양으로 바뀌나 보다 라고 해서 그려놓은 게 바로 요겁니다. 자, 인을 그리고요. 자, 인의 최외곽 전자가 몇 개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요. 이럴 때 점 하나당 OH 그리고 점 하나당 OH 무슨 말 되겠어요? 요렇게 있는 거 다 좋은데 놀랍게도 나머지 결합선에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인의 요 두 결합에 요런 식으로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들어가고 남아있는 하나의 수소를 여기에 인이랑 단일결합으로 연결하는 이런 구조를 사람들이 제시하게 된 거다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자 아까 얘는 산성수소가 3개였죠. 그럴 경우에 이제 쓰는 말이 얘는 3양성자성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쓰거든요. 여기서 이제 3은 숫자 3을 뜻하는 거고 양성자는 H 플러스를 뜻하는 거죠.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구조를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인하고 수소가 직접 붙어버리면 이거는 이온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얘가 뭐가 되냐면 이양성자성 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2는 당연히 숫자 2를 뜻하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적정 실험을 해보면 얘는 그래서 몇 양성자성 산이다? 2양성자성 산이 되기 때문에 아 이렇게 되나 보다 라고 그리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도 이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인 역시 여기에 있는 산소 그리고 요 수소의 최외곽선을 딱 연결하면 역시나 뭐가 나타나고요? 사면체 구조가 나타나고요. 아이고 보이시죠?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 사실은 그러면 왜 얘는 이렇게 안 있고 왜 얘는 이렇게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뭐 대답하기가 그렇게 뭐 편하진 않아요. 그냥 뭐 왜 이렇게 생긴 놈인가 보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런 효과가 있긴 합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요 인 있죠, 인. 여기 있는 산소 있죠, 산소. 얘가 이중결합을 이루면 요 결합 에너지 이것이 매우 커집니다. 이는 산소랑 결합할 때 특히나 이중결합이 나타나면 결합 에너지가 아주 강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는 저 산소랑 이중결합이 붙어있는 채로 매우 결합력이 커지니까 이 말은 산소하고 인 결합력이 강하니까 저 결합은 안정한 결합이란 얘기예요? 불안정한 결합이란 얘기예요? 매우 안정한 결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렇게 산소하고 인이 이중결합으로 나타나면 이런 식이 딱 되었을 때 요런 인산이온은 그래서 반응성이 크겠어요? 반응성이 매우 낮겠어요? 얘는 반응성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이 산소랑 이중결합하고 산소 음이온 형태가 되면 반응성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저런 인산이라는 물질은 어디서 많이 발견돼요? 산이요? 네, 이런 물질들은 어디서 많이 발견돼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하나. 전 우주를 뒤지면 질량 측면에서 이는 많은 원소일까요? 매우 귀한 원소일까요? 전 우주를 뒤졌을 때 이는 굉장히 귀합니다. 왜? 왜냐하면 원자 번호가 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3주기 원소여서 이게 원자 번호가 커서 핵 융합을 여러 번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전 우주를 뒤졌을 때 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지구에도 인이라고 하는 녀석은 많겠어요? 별로 없겠어요? 인이라는 원소가 사실 우리 지구에 그렇게 흔한 게 아니라고요. 알겠죠? 그런데 놀라웠게도 어떤 시스템에는 이 인이 많이 들어있어요. DNA. 바로 바이올로지요. 그렇네. 생명체요, 생명체. 어허. 자, 생명체에 이것과 관련된 물질들이 있나요? 네. 대표적으로 DNA. ATP. DNA. ATP 알죠? 예. ATP 줄임말이 뭐예요? ATP. 아데노산 트라이산기. 포스페이트죠? 아데노신 트라이 포스페이트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ATP도 얘가 구성물질이 되죠. 그 다음에 DNA 안에도 이게 당하고 당을 인산 음이온이 연결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생명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산이 굉장히 잘 쓰이는 이유는, 자,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이 화학 반응을 잘해야 되겠어요? 화학 반응하면 안 되겠어요? 잘해야 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명을 구성하는 물질이 화학 반응을 잘해야 되겠어요? 잘하면 큰일 나겠어요? 산소랑 나는 반응해야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몇몇 제한적인 물질들이 뭐냐면은 반응을 할 수 있는데, 잘 생각해봐요. ATP는 혹은 DNA는 만약에 DNA가 반응성이 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진화를 빨리 해야지. 이상한 애들이 마구마구 생길 거 아니에요. 즉 ATP가, 그러니까 DNA가 반응성이 커져버리면 모든 종들이 그냥 뭐 새끼만 한 번 까면 다 도른변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상하잖아.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DNA 같이 유전 정보를 이 뭐냐면 담아둬야 되는 이 코딩 시스템에서는 그 물질 체계가 굉장히 안정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전 지구에 별로 있지도 않은 인을 끌어들여다가 생명체가 활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인이 들어있는 음식은 맛있어요, 맛없어요? 아 없어요. 맛있어요. 인이 들어있는 음식은 금속이 맛이 이렇게 맛있어? 맛있어요, 맛있어요, 없겠어요? 맛이 없겠다. 맛있어요. 금속이 들어. 자, 생각해봐요. 금속이라뇨? 이미 금속이잖아. 예? 그러니까 4등급 받죠. 어? 아, 인이 왜 금속이에요? 아, 진짜. 이상한 사람. 인이 양이온 되나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진짜. 이 손에는 또 왜 이렇게 문신을 해놨어요? 그 무슨 뭐 멕시코 마약갱 같이 그거, 수학시간 할 게 없었어요. 그렇다고 문신을 해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가은아, 여기 잠 좀 깨고 저 건우 손에 문신한 거 좀 봐봐요. 빨리 가은이 보여줘 빨리. 왜 보여요 이걸? 문신했으니까요. 모세관 현상 이용해서 하는 거라고. 자, 어쨌건 그래서 이렇게 인하고 산소가 이중결합을 이루면 결합력이 매우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산소가 많을 경우에는 이미 이중결합을 우선적으로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아무리 봐도 뭐 굳이 얘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굳이 해봤자 약간 좀 애석하긴 하지만 어쨌건 이 H3PO3는 좀 독특한 구조를 갖는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반면 해줄게요. 해준다. 해줄게요. 줄게요. 자, 반면 짜자자잔. 짜자자잔. 자,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짜잔. 이런 녀석이 보이죠? 보이세요? 보이세요? 얘 이름은 보레인입니다. 루이스상 아니에요? 보레인이라고 하는 녀석입니다. 자, 보레인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얘는 상태가 기체. 자, 근데 얘는 누구하고의 반응성이 왔다냐면 뽀르뽀르뽀르뽀 무르하고의 반응성이 와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르하고 반응을 하면 자,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BOH3 이렇게 되고 그 다음 수소기체가 이렇게 풀풀풀 나오게 되죠. 아시겠죠? 알겠죠? 이런 녀석입니다. 이때 BOH3 자, 얘 이름은 바로 동상. 보릭 애시드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붕붕붕 붕샹. 보이시죠? 자, 이때 이 반응성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엄청나게 강해서 얼마나 반응성이 강하냐면 불납니다. 와 진짜요? 네, 불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보통 불 끌 때 뭐 끼얹어요? 소화기. 네, 불 끌 때 물 끼얹잖아요. 불나면은 뭐 소화기가 옆에 있으면 좋지만 우리 주변에 더 흔한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불 날 때 물을 끼얹는데 놀라운 건 얘는 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더 불 커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기름을 끼얹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녀석은 엄청나게 반응성이 커요. 엄청나게 반응성이 커서 여기에 있는 이 H2O가 물일 필요도 없어요. 누구하고도 반응을 한다? 네. 수증기면 충분해요. 수증기면 충분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이 보레인이
우리 공기 중으로 노출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 중으로 노출되면 불이 막 확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보레인을 언제 썼다? 2차 세계대전 때. 그렇죠. 바로 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유대인과 소수민족들을 학살할 때 이 보레인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나치가 그거 뭐냐면은 유대인만 죽인 건 아니고요. 흑인도 많이 죽이고 에이시언도 되게 많이 죽였거든요. 네, 되게 많이 죽였어요. 에이션이 뭐예요? 에이시언이요. 네. 히틀러가 아시아인들 뭐 나쁘지 않게 봤다라는 일본만 빼고요. 아. 네. 일본 사람만 살려줬고요. 나머지 뭐 중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 잡히면은 다 죽여버렸어요. 네. 일본하고는 그냥 협상을 한 거고, 왜냐면 혼자 전쟁을 치를 수는 없으니까. 잡히면 일본인이랑 하면 되는 이제 뭐 다 똑같습니다. 니언진 데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뭐. 하여튼 뭐 여하튼. 네, 그래서 이제 그 에이시언하고 흑인하고 그다음에 집시라고 알죠? 그게 뭐예요? 집사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머리 집시. 참. 집신가 철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유럽 내 소수민족이에요. 소수민족도 아니야. 되게 많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데 이 사람들은 무국적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럽을 떠돌면서 유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아시아 쪽에도 걸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동 지역에도 걸쳐 있어요. 그래서 국적이 없어요. 국적이 없고 그리고 굳이 국적을 취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의 이제 주요 수입원은 예술 활동이에요. 예술 활동. 예를 들면 노래와 춤 아시겠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띵가띵가 노는 사람들 같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맨날 노래하고 띵가띵가하고 회사도 안 가고 국적도 안 취득하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처럼 보일 수도 있겠어요. 노숙자, 불황아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이게 인구가 한 400만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전 유럽에 이제 퍼져 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볼 때는 쟤도 무슨 거지 새끼들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나름의 아주 고유한 문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게 전 우주에 전 지구에 이렇게 퍼져 사는 사람들인데 히틀러가 이 사람들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왜 준우 왜요? 윤건 웃음소리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요? 윤건은 또 왜요? 문화하고 취향이 너무 웃겨서. 예? 그런 게 어떻게 문화였어요? 윤건우는 딱 보면은 이준석이랑 굉장히 사람이 비슷해요. 네, 정말요. 되게 싫어하시나? 굉장히 그 성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너무 가슴 아파요. 이준석 씨 우파예요, 선생님. 예? 이준석 씨 좌파예요, 선생님. 뭐라고요? 이준석 씨 좌파예요. 왜 이렇게 지식이 모자랄까요? 이준석은 시카고 학파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얘기해줬어요, 시카고 학파? 아니요. 아휴. 시카고 아빠 이준석 같은 사람이 정권을 잡으면 망해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일제시대로 회귀해요. 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큰일 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 그런 사회적 지식이 역사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준석 같은 사람이 어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막 얘기하면 되게 대단해 보이겠지만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 이준석 학벌이 어떻게 돼요? 하버드 나왔죠? 네. 그게 뭘 얘기해 주는 걸까요? 돈이 많다. 존나 위험한 새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하버드에도 학사 과정이 있고 석사, 박사 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허버드에서 박사를 했다. 허버드 박사를 했다. 그럼 이건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만약에 하버드에서 석사를 했다. 그 새끼 존나 위험한 새끼예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 생활 안 해봤고 미국 학교 안 다녀봤잖아요. 왜냐면 하버드 같은 인류 대학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원해요, 안 해요? 지원하죠. 그런데 이때 이런 과정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지원하지만 하버드 같은 대학은 트럼프하고 맞짱 뜨고 싸울 수 있을 정도로 정말 강력한 기관이에요. 알겠어요? 지금 하버드하고 트럼프하고 맞짱 뜨고 싸우고 있는 거 알죠? 네. 한 나라의 대통령하고 싸울 수도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기관이에요. 왜냐? 그 명성 때문에 전 세계로부터 이게 장학금이 어마어마하게 지원되는 학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하버드는 이 장학금을 어디에 쓰냐면 박사과정에 써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하버드를 박사과정을 나왔다. 전 지구의 모든 인재들 사이에 경쟁을 이기고 그 장학금을 받아가면서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박사를 냈다.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버드는 학사과정에서 특히 외국인들에게는 장학금이 전혀 없어요. 왜겠어요?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하버드도 학사과정에 장학금 있죠. 근데 하버드가 한 이런 인류대학의 학사과정의 장학금은 누구한테만 준다? 시민권자한테만 줘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이민자로 갔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미군으로 입대하는 거거든요. 왜? 바로 미군으로 입대하면 시민권은 당연하고 미군으로 입대해서 몇 년 복무하게 되면 제대했을 때 국가에서 장학금을 줍니다. 즉 대학 장학금을 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군에 근무해서 실제 몇 년 근무하고 나서 제대를 하게 되면 내가 능력만 있으면 하버드를 장학금 받아가면서 다닐 수가 있다고요. 그런 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미군에 입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는 많이 다르죠. 우리나라는 군대 제대했다고 해서 장학금 주고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런다고요.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또 좀 이렇게 배워야 될 부분이긴 한데 anyway 그러면 미시민권자가 아닌데 하버드를 나왔다. 어떻게 다녔다는 얘기예요, 이거? 장학금 안 받고. 돈 처발라 다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하버드 1년 다니려면 얼마 드는 줄 아세요? 1,000만 원. 2억 들어, 2억. 1년 다니려면 2억 들어요. 하버드가 미친 학교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2억에는 그 보스턴에서의 생활비까지가 합쳐진 건데 요즘 미국 물가 싸요. 미쳤어요. 미쳤거든요. 트럼프 집권 이후에 나라가 망해가지고 지금 미국 물가 미쳤어요. 지금 요즘 주변에 누구 자녀들 유학 보낸 사람들 있잖아요. 죽으려고 그래 지금.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학교를 학사 과정을 다녔다. 공부나 제대로 했겠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론 하버드 같은 학교는 학사 경고가 강하기 때문에 학사 경고 맞지 않을 정도로만 열심히 공부했겠죠. 그 정도로만 했겠죠. 근데 그 정도로 버티는 건 여러분들이 서울대 가서 버티는 것보다 쉬워요. 그러니까 하버드 같은 데를 학사 과정을 나왔다. 굉장히 위험한 새끼라는 얘기 알겠어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버드를 학사 과정으로 가는 것보다 뭐가 훨씬 어렵다? 서울대, 연고대, 카이스트 가는 게 훨씬 어렵고 훨씬 더 큰 인재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쪽 집안 부모는 돈 처발라 갈 수 있을 정도로 돈이 많겠죠. 딱 이 새끼 봤더니 어릴 때 학교 다니는 걸 봤더니 아이고 이 새끼 이거 싹수가 노랗구나 이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지나면 뭐 어디 뭐 성균관대나 뭐 이게 당국대쯤밖에 못 가겠는데 아 이 새끼 어떡하지? 그래 돈이나 많으니까 학벌이나 하나 만들어 주자. 저기 미국 학교 하나 알아보소. 그러니까 아이고 하버드에서 2억만 주면 애 붙여준다네요. 그래서 그래 그거 보냅시다. 해서 간 거야. 내가 이걸 왜 모르겠어요? 내가 이걸 왜 알겠어요? 내 주변에 그런 식으로 도피 유학 간 애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어? 내 주변에 그런 식으로 이런 걸 도피 유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그래 도피 유학 갔다 온 놈들이 사실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제대로 일하겠어요? 다 논팽이로 살겠어요?
다 노팽이로 살아. 어? 그러니까 이런 대학 나왔다고 절대 우러러보면 안 돼.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새끼일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런 애한테 정치 권력을 쥐어준다? 하나 물어볼게요. 이준석은 월급 받아본 적 있을까요? 아니요. 없잖아요. 이미 거기서 나가리예요.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어떤 곳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굽실 그려가면서 월급 받아보는 기분 아직 모르죠, 여러분들. 네. 그걸 모르면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그 굽신거리면서 그 비굴함을 참아가면서 여러분 부모님들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키우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보편적 감정을 모르는 사람이 정치 권력을 잡는다? 좆되는 거야, 알겠어요? 제발 좀. 진짜. 내가 또 쓸데없는 얘기했네. 진짜. 어쨌건 그래서 얘가 이제 가스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가스실에 들어가기 전에 또 나치들은 또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 싹 깨벗기죠. 왜 깨벗겨요? 나치들이 사람들 깨벗기죠. 왜? 잘 태우려고. 바로 시체 상태에서는 베끼기 어려우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체 상태에서 베끼기 어려우니까 지들한테 옷 다 베끼게 해요. 그래서 옷 싹 깨고 뽑고 어떤 장소 안에 들어가. 그럼 이제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가만히 있다가 거기서 이제 슉 나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슉 나오는 순간 여기 사람들이 갇혀 있으니까 수증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럼 슉 나오는 순간 나오면서 이제 불이 확 나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파이프라인에서 뭐 이상 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불이 확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무슨 말 알겠어요? 공포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으악 할 거 아니야. 왜? 이게 이제 어디로 들어가겠어? 눈, 코, 입 뒤로 들어갈 거 아니야. 여러분 눈, 코, 입 뒤에 뭐가 있어요? 물이요.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인간에 뚫려 있는 모든 군형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눈에서 불이 확, 귀에서 불이 확, 코에서 입에서 확 불이 확, 피부에서 불이 확. 무슨 말 알겠어요? 피부도 수증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확 하게 죽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엄청 무서운 놈이에요.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보리게시드는 이 녀석의 가장 안정한 화합물입니다. 그래서 물이랑 반응하게 되면 보리게시드가 되고 이 붕산 상태는 묘하게도 이 붕소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안정한 상태가 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요 두 개의 누이스 구조 그려볼 수 있겠어요? 자, 볼에 있는 누이스 구조가 요렇게 자, 붕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가 있죠? 세 개가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수소는 이런 식으로 최외곽 전자가 하나씩 있으니까 이렇게 단일결합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면 뭐가 나타난다? 이렇게 평면 삼각형 형태의 입체 구조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평면 삼각형 형태가 나타날 때 이 붕소의 혼성 오비탈은 뭐라고요? sp2. 자, 그것에 대해서 이 보리게시드의 루이스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 자, 붕소의 최외곽 전자가 몇 개예요? 세 개밖에 없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자, 아까 2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고요? 5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산소가 있을 때 이중결합을 생각해 볼 수도 있으나, 붕소는 이미 최외곽 전자가 몇 개뿐? 3개뿐이잖아요. 여기서는 붕소가 산소랑 어떻게 이중결합 이런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자 개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산소가 껴들어가게 되면 산소 주변의 최외곽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리고 슈쇼. 그래서 어떻게 된다? 붕쇼산쇼 단일결합, 수소산쇼 단일결합, 이런 식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머지 두 수소에도 OH가 이렇게 결합되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보레인의 루이스 구조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왜 비교해서 말씀드렸냐면, 예를 들어 얘 같은 경우 이런 식이 나타난다면 화학식을 이렇게 표기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굳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이렇게 표기해 볼 수도 있는 노릇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내 OH가 3개 붙어 있나?
그래서 다른 애를 찾아봤더니 오 이렇게 중심 원소에 OH가 3개 붙어 있는 애도 있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을라나? 라고 해서 조사해 보았으나 실제로 이는 이런 구조에 더 가깝다. 알겠죠? 이 논리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그리고 이때 여기에 있는 BOH3는 이 상태에서 또 뭐가 가능하다? 산해리가 또 가능합니다. 그럼 얘가 산해리를 하면 얘는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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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게 다 이온화가 가능한 3양성자성 산입니다. 그럼 이때 그 음이온의 루이스 구조는 붕쇼의 샨쇼 주변에 다 그냥 이렇게 마이나쭈 이런 음이온이 만들어지겠죠. 뭐냐면 이제 화학식을 쓰면 BO4 3마이나쭈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BO3 3마이나쭈 이런 구조로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저 인의 루이스 구조에 대해서 파생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래요. 오케이, 자 됐죠? 나온 김에 또 간단한 퀴즈 하나 그리면 자, 여기 줄게요. 됐습니다. 퀴즈. 자, P410의 퀴즈 내용은 끝났고요. 퀴즈. 보레이는 다음 평형 과정이 나타난다. 붕소의 혼성 구조는 자 그러면 어떤 평형 과정을 나타내는 거냐? 요겁니다. BH3인데 얘가 이거 평형상수가 10 정도 돼요. 평형상수가 10 정도. 그러면 평형상수 10이니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꽤 잘 되는 거예요. 꽤 잘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뭐가 되냐면 얘가 요렇게 돼요. 요렇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10 정도니까 한 1, 2%는 이렇게 있고 한 98% 정도는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 놈도 있고 이렇게 있는 놈도 있고 알겠죠? 그럼 이럴 때 이제 각각의 그 루이스 구조와 혼성 오비탈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주누스 졸리죠? 주누스 힘내줘 알겠죠? 이제 주누스 그래 좋아 좋았어. 주누스 그 막 헤어컷해서 막 입대한 미군 같아요. 그래요? 그래 좋습니다. 그럼 미군 우리나라보다도 군기 센 거 알아요? 네. 미군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미군 입대하면요 우리나라에서 군대 내 가혹행위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다고 하면 뭐냐면 거짓말이고요. 점점 없애주는 추세긴 하지만 여러분 한국군 내 가혹행위가 심해요? 미군 내 가혹행위가 심해요? 미군 장난 아니에요. 걔들 엄청 무서운 곳이에요. 거기 왜겠어요? 각종 이민자들과 보통 미군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미국 내에서 이게 사회 랭킹이 높은 사람이겠어요? 낮은 사람이겠어요? 그 낮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거기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미군 내 가혹행위 엄청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보다 엄청 빡세다는 거. 그래서 하여튼 갑자기 그래서 내가 미군이랑 만나서 경례도 받아보고 했었지 내가. 자, 뭐 어쨌건. 자, 어쨌건. 요거 그럼 각각 루이스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자, 방금 그려봤듯이 얘는 아까 뭐였어요? 삼각평면형이었죠? 그럼 삼각평면형이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요 붕소의 혼성 오비탈은 sp2라고 하면 되는데 관건은 요거라고요. 이거 이상하죠, 그렇죠? 그럼 이게 어떻게 그려지느냐? 자, 먼저 그리지 마시고요. 내가 다 그리고 나서 그리세요. 얘는
이렇게 생겼어요. 말이 안 돼. 근데 말이 안 되죠. 네, 말이 안 된다. 맞습니다. 네, 우선 그리세요. 우선 그리세요. 네, 말이 안 된다. 맞습니다. 네, 혼자 갔어. 네, 말이 안 된다. 맞습니다. 네. 자, 우선 그리세요. 좀 먼저 알았어요. 이게 다 전자 부족함을 알고. 네, 맞습니다. 자, 보이세요? 보이세요? 자, 그러면 우선 붕소에는 수소가 붕소에는 전자가 총 몇 개 있죠? 3개 있어. 붕소에는 전자가 총 3개가 있잖아요. 그럼 붕소 주변의 전자를 카운팅을 하면 하나, 둘, 셋, 셋. 그죠? 네. 그 다음에 붕소 주변의 전자 하나, 하나, 그 다음에 하나, 그 다음에 다시 하나, 둘, 셋. 보이시죠? 자, 붕소 주변에는 전자가 3개 있잖아요. 그죠? 자, 이때 수소는 주변에 전자가 몇 개가 있어요? 수소는 주변에 전자가. 수소는 전자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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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보이세요? 네.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곳에서 붕소하고 수소가 홀 전자로 공유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소가 홀 전자로 공유 결합을 이룰 때 이런 수소를 브리징 수소라고 합니다. 브리드징 수소. 뭔가 다리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수소에서 결합선 2개 나간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리고 홀 전자가 공유 결합이 되는 거 본 적 없죠. 그래서 이 녀석은 아직 왜 그런지 연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진짜요? 네, 저렇게 되어 있다는 것만 알려져 있을 뿐 왜 저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굳이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과거 선배들 학습지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한번 그려드렸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재작년 같은 경우 교사들이 이걸 언급을 해서 그냥 한번 써봤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얘가 왜 홀전자 공유 결합을 하느냐, 왜 수소가 결합선이 2개냐를 모른다 하더라도 요 붕소의 혼성 오비탈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SB3. 붕소의 혼성 오비탈은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왜냐? 뭐가 됐건 붕소를 중심으로는 VS-EPR을 적용했을 때 무슨 구조가 나타나요? 사면체 구조가 나타나죠. 그러면 수소가 결합선이 2개가 나가건 홀전자가 공유 결합이 되건 과 별개로 사면체가 나타나면 무조건 혼성 오비탈이 뭐예요? sp3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냐면 그냥 대뜸 줘요. 그냥 알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알려져 있다 하고 이 그림을 줘요. 그리고 이때 이 붕소의 혼성 오비탈은 뭐니?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붕소와 관련돼서는 이런 입체 구조가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 선생님, 네? 왜그 산에서 H 수소 떨어져 나올 때 P에 붙어 있는 H는 안 고려하고 O에 붙어 있는 H는 고려하고 수소가 떨어져 나오려면 H 플러스